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영은 발을 들어 올린 채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가죽이에요, 가죽. 물 묻으면 자국 남는다고요. 만호가 이사장인 줄도 모르고 그녀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당장 닦아요. 빨리요. 만호는 급히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느려서야 평생 청소나 하겠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무릎 꿇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터치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서울 을지로 한복판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성백화점. 이곳의 이사장 정만호는 올해 68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시작해 30년 동안 한 걸음씩 올라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호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위가 아니라 밝히는 바닥에서 보인다. 그는 매일 새벽 출근해 가장 먼저 백화점 바닥을 살폈습니다. 타일 하나, 진열대 모서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깨끗해야 샹들리에의 빛이 제대로 반사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만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도윤 35살. 투자회사 본부장으로 일하는 도윤은 명석하고 논리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현장 철학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에게 중요한 건 데이터였고 숫자였고 효율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감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데이터로 움직여야죠. 회의실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매출 그래프와 고객 분석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만호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는 돈을 보고 사람을 고르지만 난 사람을 보고 회사를 키웠다. 만호의 말에 도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아버지에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입니다. 능력도 있고 똑똑한 여자예요. 그녀의 이름은 유가영. 29살의 그녀는 루메소셜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이자 CEO. 언제나 깔끔한 말투에 완벽한 외모, 그리고 냉정한 신념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미지가 곧 자산이에요. 가영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그녀를 투자 검토 대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추진력과 자신감에 끌려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도 인정할 거라고. 며칠 뒤 한성백화점 1층에서 루메소셜의 팝업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영은 라이브 촬영을 준비하며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조명, 카메라, 진열대 배치,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만호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그는 가영이 화면 뒤 진열대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요, 그거 좀 치워주세요. 제 화면에 잡히면 이미지 망가지잖아요. 직원이 허둥지둥 물건을 내리자 가영은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진열이 이 모양이면 안 돼요. 빨리 치워주세요. 백화점 수준이 이래요? 주변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영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성백화점에서 특별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만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앞의 얼굴과 카메라 뒤의 얼굴. 두 개의 얼굴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만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은 번쩍이는데 속은 아직 안 봤지. 그날 밤 만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저 여자를 보며 무엇을 보는 걸까? 능력? 외모? 아니면 투자 가치?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사람은 위가 아니라 바닥에서 보인다는 것을. 며칠 뒤 한성백화점은 고객 체험 주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시설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청소팀에 들어가려고 하네. 일주일만. 시설팀장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사장님이요? 그게 무슨... 아무도 모르게. 자네하고 보안팀 몇 명만 알고 있으면 돼. 만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직접 봐야겠어. 눈앞에서 사람을 보면 답이 나올 거야. 시설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아래에서 보이는 법이지. 다음 날 새벽 만호는 회색 유니폼을 입고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이름표에는 정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위장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아들이 보지 못한 그 민낯을. 새벽 5시 한성백화점 직원 출입구. 회색 유니폼을 입은 정만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에는 정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팀 막내로 위장 입사한 첫날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신입이세요? 청소팀 김 반장이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 반장은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첫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어르신이라도 와주시니 고맙죠. 김 반장은 만호에게 걸레와 청소 도구를 건넸습니다. 만호는 그것들을 받아들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을 적셨습니다. 사실 그는 이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일하며 퇴근 후 청소를 도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걸레를 짜는 손은 여전히 익숙했고 바닥을 닦는 자세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손놀림 좋으시네요. 혹시 예전에도 이 일 하셨어요? 아, 오래전 일이지만요. 만호는 짧게 대답하고 1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손님이 들어오기 전 백화점은 고요했습니다. 조명만 은은하게 켜져 있고 진열대들은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만호는 바닥을 닦으며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볼 때와는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올려다본 백화점은 더 넓어 보였고 더 높아 보였습니다. 오전 9시 매장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1층 팝업존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가영이었습니다. 가영은 오늘도 완벽한 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광이 나는 하이힐.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뒤따라오는 스태프 2명이 촬영 장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이쪽으로.
카메라는 내 오른쪽에 세워요. 배경에 저 진열대 잡히게요. 가영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백화점 직원 몇 명도 구경하듯 서 있었습니다. 가영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걸레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영은 카메라 앞에 서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성백화점에서 특별한 이벤트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리 룸메소셜이 이곳과 함께 정말 멋진 협업을 준비 중이에요. 목소리는 밝았고 표정은 생기 넘쳤습니다. 화면 속 가영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뒤의 얼굴을, 며칠 전 직원들을 대하던 그 차가운 시선을. 촬영이 끝나고 가영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진열대 옆 바닥에 떨어진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영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청소 안 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있잖아요. 근처에 있던 매장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치우겠습니다. 빨리요. 다음 촬영 10분 후에요. 그 전에 완벽하게 정리해주세요. 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매장 직원은 허둥지둥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만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11시 가영은 다시 팝업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품 촬영이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액세서리와 의류를 배치하고 각도를 맞추고 조명을 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손에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촬영 준비로 바쁜 와중에 잠깐 숨을 돌리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만호는 청소 도구를 들고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만호는 걸레를 들고 일어서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만호의 어깨가 스태프의 팔에 부딪혔습니다. 앗! 스태프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갈색 커피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액체가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가영의 하얀 하이힐 옆면에 닿았습니다. 몇 방울은 발등까지 튀었습니다. 아! 가영은 소리를 지르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두 옆면과 발등에 갈색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가영은 스태프를 노려보다가 만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딪혀서.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다른 스태프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영은 발을 들어 올린 채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가죽이에요, 가죽. 물 묻으면 자국 남는다고요. 스태프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영은 스태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만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닦아요. 빨리요. 만호는 급히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만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들어 올려 가영의 구두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만호의 손이 천천히 구두 옆면을 문질렀습니다. 갈색 얼룩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아유, 그렇게 느려서야 평생 청소나 하겠네요. 가영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만호는 말없이 구두를 닦았습니다. 걸레로 얼룩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가영은 구두를 이리저리 돌리며 확인했습니다. 옆면도요. 옆면에도 튀었어요. 그리고 발등 쪽도요. 만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구두 옆면을 닦고 발등을 닦고 뒤꿈치까지 꼼꼼히 닦았습니다. 가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백화점은 이미지가 전부예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청소부들이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마지막으로 구두 앞코를 닦았습니다. 이제 얼룩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자 다리가 저렸습니다. 가영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네요. 다음부턴 좀 조심해요. 나이 드셨으면 더 신경 써야죠. 가영은 이미 다시 카메라 앞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조명 체크 한 번 더요. 환한 미소가 다시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만호는 걸레를 들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돌아와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만수 씨? 저 여자 말이 좀 심했어요. 괜찮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남 앞에선 다 친절한 척 하는데 뒤에선 저렇게 막 대하더라고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만호는 다시 팝업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얼굴과 화면 밖 얼굴. 두 개의 얼굴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만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위가 아니라 바닥에서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을. 그날 저녁 정도윤은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호는 창가에 서서 밤의 백화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온사인이 깜빡이고 퇴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도윤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룸메소셜과의 협약이 거의 확정됐어요. 다음 주에 공식 제휴 행사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 만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윤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가영 씨 SNS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한성백화점과의 협업 소식만으로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홍보 효과예요. 만호는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기대돼요. 한성백화점 꼭 갈게요. 가영 언니 최고. 숫자로 보면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유가영을 얼마나 알고 있니? 만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잘 알죠. 몇 달째 만나고 있잖아요. 카메라 앞의 모습 말고 카메라 뒤의 모습은? 무슨 말씀이세요? 만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보여주고 싶은 얼굴과 숨기고 싶은 얼굴. 너는 어느 쪽을 보고 있는 거니?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가영 씨한테 편견 가지지 마세요. 일할 때 좀 까다로울 순 있어도 그건 프로답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인 거죠. 완벽주의와 오만함은 다른 거야. 만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사람들을 너무 모르세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에요.
이미지 뒤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포장지야.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협약 깨자는 거예요?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행사는 진행해. 대신 내가 직접 볼 거야. 제대로. 도윤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만호는 매일 새벽 정만수의 얼굴로 백화점에 출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색 유니폼 속에 감춰진 만호는 투명인간처럼 백화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가영은 거의 매일 백화점에 왔습니다. 협약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만호는 멀찍이 서 가영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를 켤 때와 끌 때, 사람들 앞에 설 때와 뒤로 돌아설 때, 가영의 두 얼굴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영은 협력업체 직원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였습니다. 만호는 근처에서 화분 정리를 하며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 예산 좀 더 올려주실 수 있죠? 가영이 말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이미 책정된 금액이 있어서요. 그래서 못 올린다는 거예요? 제 팔로워가 몇인지 아세요? 이 정도 비용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해야죠. 못하시면 다른 업체 알아볼게요. 미팅이 끝나고 가영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만호는 화분에 물을 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다른 날 만호는 가영이 스태프를 대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촬영 준비 중 조명이 제대로 잡히지 않자 가영은 스태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어떡해요? 프로답게 좀 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시간 낭비예요, 지금. 스태프는 땀을 흘리며 조명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가영은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카메라 앞으로 가서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호는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반장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만수 씨, 저 여자 정말 양면적이지 않아요? 그렇네요. 카메라 앞에선 천사인데 뒤에선 악마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반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영에게 청소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고 끝나면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협약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백화점은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초대되었고 케이터링 업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정만수로 일했습니다. 행사장 주변을 청소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만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닥을 기어다니며 본 세상. 그것은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다본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설팀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행사 예정대로 진행하게. 그리고 준비해둔 영상 확인했나? 네,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모두 편집 완료했습니다. 좋아. 내일 정확한 타이밍에 틀도록. 시설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만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있어. 사람은 위가 아니라 바닥에서 보인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만호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 협약식 당일 아침, 한성백화점 1층 로비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렸고 무대 중앙에는 한성백화점과 루메소셜의 로고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음향 시스템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회색 유니폼을 입고 무대 뒤편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얼굴로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언제나 그렇듯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성백화점과 루메소셜이 함께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초대받은 인플루언서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무대 옆 기둥 뒤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루메소셜의 유가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가영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화려했습니다. 흰색 재킷에 검은색 스커트, 그리고 빛나는 하이힐.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메이크업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가영은 환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메소셜 대표 유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성백화점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가영은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카메라는 가영의 모든 각도를 담아냈습니다. 저희 루메소셜은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가치를 나누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오늘 40년 전통의 한성백화점과 손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석에서 또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가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성백화점은 오랜 역사와 신뢰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젊음과 혁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정말 멋진 시너지가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도윤은 객석 첫 줄에 앉아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만호가 앉을 예정이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영의 발표가 끝나고 이제 한성백화점 측 발표 순서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성백화점 정도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도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성백화점은 40년 동안 고객 여러분과 함께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루메소셜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윤의 발표는 간결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포토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영과 도윤이 나란히 서서 협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가영은 완벽한 미소를 지었고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편의 대형 LED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돌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 가영이 매장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열이 이 모양이면 안 돼요. 빨리 치워주세요. 백화점 수준이 이래요? 두 번째 장면. 가영이 협력업체 직원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못하시면 다른 업체 알아볼게요. 세 번째 장면. 가영이 스태프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어떡해요? 프로답게 좀 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커피를 흘린 뒤 가영이 청소부에게 구두를 닦으라고 하던 장면이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노인이 무릎 꿇고 구두를 닦는 모습. 가영이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던 모습. 그렇게 느려서야 평생 청소나 하겠네요. 도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청소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었던 협약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화면 속 청소부가 정만호라는 것을. 이건 조작이에요. 편집된 거예요. 가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객석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 들었고 카메라가 가영을 향했습니다. 도윤은 무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 서 있던 회색 유니폼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정만수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 도윤이 외쳤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만호는 회색 유니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정장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만호는 유니폼을 벗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만호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백화점 이사장 정만호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영 대표의 진짜 얼굴도 보았습니다. 가영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윤은 무대 옆에 선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영상은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원본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메라 뒤의 진짜 얼굴입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무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LED를 멈춰주세요. 지금 당장요.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만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이게 진실이야. 내가 보지 못한 진실. 도윤은 무대 위에 선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객석의 웅성거림만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아버지, LED를 멈춰주세요. 도윤이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진실이야. 그때 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놀란 표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신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가영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영에게 쏠렸습니다. 저 영상들은 전후 맥락이 다 잘린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가영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객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걸 몰래 촬영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만호는 조용히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영은 기자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카메라 뒤에서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걸 누군가 몰래 찍어서 세상에 공개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영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도윤도 가영의 말에 힘을 얻은 듯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영 씨 말이 맞아요.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만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게 아니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한 행동들이지. CCTV는 원래 그런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 가영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럼 청소 직원분이 실수로 커피를 쏟은 거잖아요. 제가 화낼 만하지 않았나요? 제 구두에 커피가 묻었는데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부딪혀서 쏟은 겁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부러요? 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실수 앞에서 사람은 진짜 본성이 나오니까요. 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함정이 아닙니다. 기회였죠. 당신은 그 순간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죠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호의 말에 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반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촬영 중이었어요.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요.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무릎 꿇은 노인한테 평생 청소나 하겠네요 라고 말해도 된다는 건가요? 만호의 질문에 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에요. 저도 좋은 일 많이 해요.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요. 카메라 앞에서요? 만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진짜 당신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협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협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서명되지 않은 협약서였습니다. 한성백화점은 오늘 루메소셜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미안하다, 도윤아. 하지만 이건 아버지로서 내려야 할 결정이야. 만호는 협약서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성백화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파트너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찢어진 협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비용은 전액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만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약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유가영 대표님, 만호가 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한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제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만 청소부로 일해 보십시오. 카메라 없이 새벽 5시부터. 그 일주일이 끝나고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협약을 논의하겠습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는 CEO예요.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고요. 바로 그겁니다. 만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100만 팔로워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카메라 속 당신만 사랑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브랜딩은 화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이건 모욕이에요. 가영이 소리쳤습니다. 준비 비용은 주신다면서요? 그럼 그냥 받고 끝내면 되죠. 왜 제가 청소를 해야 해요? 만호는 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비용뿐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가영은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하이힐이 꺾이며 가영이 비틀거렸습니다. 만호가 재빨리 가영의 팔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가영은 만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만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손 놔주세요. 가영은 만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 내려갔습니다. 스태프들이 가영을 부축했습니다. 도윤은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불렀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똑바로 보길 원했어. 도윤은 대답 없이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행사장이 서서히 비워졌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얻었고 인플루언서들은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는 만호만 남았습니다. 만호는 찢어진 협약서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날 밤 서울 곳곳에서는 오늘의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SNS에는 협약식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은 폭주했습니다. 역시 갑질은 어디에나 있네요. 인플루언서 뒷모습 실화예요? 한성백화점 이사장님 멋있어요. 진짜 리더십이네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몰래 카메라 찍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이건 마녀사냥 같은데요. 가영은 자신의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비난과 옹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영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가영아, 뉴스 봤어.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영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맞아? 가영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 어렸을 때 뭐라고 했지?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가영아, 엄마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길 바랐어. 엄마, 나 지금 힘들어. 알아. 그래도 넌 강한 아이야.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가영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자신의 집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빈잔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옳았던 걸까? 아니면 너무 가혹했던 걸까? 도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영의 행동이 잘못된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했을까?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아, 오늘 일은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진짜 사랑을 배우길 원했어.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도윤은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태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영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유가영 대표는 항상 갑질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계약 끊는다고 협박했죠. 저희는 다들 눈치 보며 일했어요. 루메소셜의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광고 계약이 취소되었고 협력사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의 팔로워 수도 급감했습니다. 100만에서 80만으로 다시 60만으로.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가영은 결심했습니다. 작업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가영은 휴대전화를 들어 한성백화점 시설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유가영입니다. 이사장님께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요. 오후 만호는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유가영 대표한테 연락 왔습니다. 그래.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일주일 청소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첫걸음을 내디뎠군. 김 반장한테 연락해. 내일부터 신입 청소 직원 1명 들어온다고. 네, 이사장님. 그날 저녁 만호는 도윤을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아빠다. 문 좀 열어줘.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겠니?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빈 술병과 테이크아웃 음식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아, 너 많이 힘들구나. 힘든 건 제가 아니라 가영 씨예요. 도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영 씨 인생 망가뜨린 거 아세요? 망가뜨린 게 아니야. 깨우쳐 준 거지. 그게 그거예요? 전 국민 앞에서 망신 주는 게 교육이에요? 만호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저를 시험하려고요?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아니. 만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널 지키려고 한 거야. 지금은 겉모습만 보고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너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카메라 앞의 모습이 아니라 카메라 뒤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야.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까지 받아들이는 거지. 아버지는 가영 씨가 변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변할 수 있어. 누구나 변할 수 있지. 하지만 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 만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유가영 대표가 내일부터 백화점 청소 일을 시작한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스스로 선택했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일주일 후에 내가 직접 판단해봐. 변한 유가영을 보고 그때 내 마음을 결정해. 만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가영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 디자이너 드레스, 브랜드 구두들. 가영은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맨 안쪽에 걸린 회색 후드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대학생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가영은 거울 앞에서 그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가영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나를 보게 되겠지. 가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한성백화점 직원 출입구. 가영은 회색 후드티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도 카메라도 화려한 가방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반장이 나왔습니다. 유가영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반장은 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화면으로 보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가영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김 반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일 가르쳐 드릴게요. 두 사람은 청소용품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김 반장은 걸레와 청소 도구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손대고 너무 차가우면 기름때가 안 지워져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걸레는 이렇게 짜야 해요. 물이 뚝뚝 떨어지면 바닥에 자국 남거든요. 김 반장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가영도 따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 물이 제대로 짜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 좀 주세요. 네. 가영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 반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층 매장부터 닦을 거예요. 가영은 김 반장을 따라 1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손님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조명만 켜져 있었고 백화점은 고요했습니다. 가영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타일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릎 꿇고 닦는 게 가장 깨끗해요. 힘들어도 참아야 해요. 김 반장의 말에 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가영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고 자세도 불편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얼룩만 생겨요. 가영은 김 반장의 말대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걸레를 문지르고 물을 짜고 다시 닦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손이 시렸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무릎이 아팠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힘들죠?
김 반장이 물었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이게 우리 일이에요. 매일 이렇게 해요. 가영은 대답 대신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백화점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은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사람들은 가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언제나 그렇듯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가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는지. 오전 10시 가영은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김 반장이 브러쉬와 세제를 건넸습니다. 여기가 제일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가영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영을 힐끗 보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너 그 뉴스 봤어? 유가영이라는 인플루언서. 응, 봤어. 완전 충격이더라. 것과 속이 다르네. 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사람이 아니야. 요즘 인플루언서들 다 그래.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 척. 2 여자는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가영은 변기 앞에 무릎 꿇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브러쉬를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반장은 가영을 직원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영은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매장 직원이 가영을 흘끗 보았습니다. 당신. 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장 직원은 가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작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가영은 그 미소가 고마웠습니다. 식사 후 가영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백화점 문이 닫혔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갔고 직원들도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 김 반장이 말했습니다. 가영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김 반장님,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20년 넘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김 반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해요. 바닥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잖아요. 가영은 김 반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번에 김 반장님한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우릴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청소하는 기계로 보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김 반장이 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 또 봐요. 오늘 첫날치곤 잘했어요. 가영은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은 부어 있었고 무릎은 시렸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가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가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루를 버텼네. 가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잠은 금방 왔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가영은 매일 새벽 5시에 백화점으로 출근했습니다.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가 굳은 살로 변했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영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손님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 청소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모두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가영은 평소처럼 1층 매장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도윤이었습니다. 가영 씨. 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회색 유니폼, 그리고 손에 등걸레. 화면 속 유가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윤 씨. 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도윤은 가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집 자국과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손이 괜찮아요. 이것도 제가 배운 것 중 하나예요. 가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손이 얼마나 예쁜지가 아니라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있다는 거요. 그때 만호가 다가왔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일주일 잘 배웠습니다. 만호는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오만한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겸손함이 보였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만 좋은 사람인 척했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으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알아요. 진짜 브랜딩은 이미지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요. 가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사장님께 드릴 게 있어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호가 받아보려 하자 가영이 말했습니다. 준비 비용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받지 않을게요. 대신 청소 노동자 장학기금에 기부해 주세요. 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가영 대표님, 저는 돈보다 더 큰 걸 배웠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제대로요. 만호의 말에 가영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한성백화점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바닥에서 빛난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백화점과 루메소셜의 새로운 시작. 가영은 새로운 계정을 열었습니다. 첫 게시물에는 자신이 청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회색 유니폼, 그리고 진심 어린 글이었습니다.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좋은 사람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웠습니다. 진짜 브랜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는 카메라 뒤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난도 있었지만 응원도 많았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 멋있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다시 시작하세요. 응원합니다. 도윤은 그 게시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만호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안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만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니? 진짜 사랑이 뭔지. 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면 말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성백화점과 루메소셜의 협약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가영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전에 청소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했고 실수가 생기면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가영은 김 반장을 만났습니다. 김 반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한테 사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김 반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영 씨가 스스로 배운 거예요. 만호는 사무실에서 백화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층에서는 가영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중간중간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바닥에서 배운다. 만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빛난다. 백화점의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빛은 바닥에서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타일이 그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한성백화점은 오늘도 그렇게 빛났습니다.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샹들리에가 아니라 바닥에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화려한 겉모습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 빛날 수 있기를.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